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스프링 부트 뽀개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 응답 처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존에 저희 API 응답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먼저 돌려주고요. 스웨거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 컨트롤러를 만들었었죠. 한번 볼게요. 아이템을 하나 좀 추가를 해보고요. 자, 아이템을 추가하고 나서 이렇게 응답이 들어왔어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메모 컨트롤러에서 모두 조회를 할 때 이제 가공이 돼서 들어오긴 했지만 이 서비스에서 find all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서비스에서 find all이 들어올 때 한번 1차 가공은 저희가 메모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DB에 있는 데이터죠. 데이터를 그냥 리스트로 쭉 가져왔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거 자체를 그대로 주진 않아요. 중간에 뭔가 노출을 시키고 싶은 것도 있고, 노출을 빼고 싶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뭔가 추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결국에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인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요청할 때 리퀘스트를 썼듯이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도 리스폰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메모, 리스폰스 DTO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DTO는 안 붙이고 메모 리스폰스라고 하나 모델을 만들게요.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그럼 이제 메모 리스폰스라는 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메모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 엔티티에 있던 애들을 좀 그대로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전부 다 이렇게 가져와서 메모 리스폰스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생성되는 게 이제 메모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동일하잖아요. 그죠?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빼고 싶은 거를 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메모 리스폰스에서는 created 앱 부분을 생략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기존에 있었던 걸 이렇게 제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gettering setter 부분은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긴 돼요. 되는데 결국에 이제 이 메모 리스폰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에는 그 서버에서 메모를 통해서 이 메모 리스폰스를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성자 쪽에서 ID 컨텐트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ID 컨텐트가 들어갈 필요 없고 애초에 그냥 메모라는 엔티티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엔티티라고 할게요. 메모라는 엔티티가 들어가서 이거는 엔티티의 ID, 엔티티의 컨텐트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컨텐트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가공을 한번 해줄 수도 있어요. 리스폰스 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변경을 한번 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 그럼 이 메모 리스폰스라는 부분은 메모 컨트롤러, 즉 이제 그 메모 서비스에서 find all을 해서 가져올 때 요때 형태를 변환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 완성된 데이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리스트 메모를 한번 형태를 바꿔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메모 리스폰스 형태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로우 데이터 get을 통해서 이제 리스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얘를 이제 한번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스트림을 활용해서 그쵸? 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매개 변수로 메모가 하나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템이 들어오면은 나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메모 리스폰스를 생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생성자에서 아이템이 엔티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 뉴 해가지고
바꿔줄 수가 있죠. 근데 요거 자체로는 이제 스트림 타입이 반환되기 때문에 to list라고 붙여주면 돼요. 네, 요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메모 이 리절트 자체를 반환을 해주는 식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반환 형태는 메모 리스폰스가 되겠죠. 메모가 아니라 이렇게 메모 리스폰스 리스트.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서비스에서 find all 자료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메모 컨트롤러에서는 메모 리스폰스가 들어간다 라고 서브 다시 한번 돌리고 돌려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더미 데이터를 좀 넣고요. 자, 이렇게 넣고 나서 엑시큐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기존에 우리가 그쵸, 날짜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주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한번 가공이 된다든지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응답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다른 모델로 한번 감싸줄 필요가 있어요. 즉 결국에 이제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는 중간에 뭐라 해야 되죠? 넣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요 글로 좀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엔티티가 있었죠. 엔티티를 그대로 사용자한테 노출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요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됐던 거예요? 리퀘스트라는 DTO가 들어갔고 걔를 이제 엔티티로 만들었듯이 응답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응답하는 경우에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엔티티를 그대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리스폰스 DTO로 감싸서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퀘스트 DTO랑 리스폰스 DTO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청할 때도 이제 저희가 그 메모 요청할 때도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를 받았듯이 리스폰스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사실은 조금 귀찮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일일이 쓰면은 귀찮기 때문에 게터랑 세터 부분 같은 경우는 롬복으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게터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부분이 그대로 자동 생성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세터 부분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도 동일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이제 생성하는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메모 리스폰스를 우리가 가져갈 때, 그리고 결국은 생성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 지금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롬복에서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no argument constructor를 하시게 되면 얘가 필요가 없어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조금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엔티티를 받으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끔 하는 거를 만들어도 되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스태틱을 활용해서 인스턴스 없이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메모 리스폰스를 우리는 만들 건데 from 뭘 통해서요? 그쵸, 메모 엔티티를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 있죠. new 메모 리스폰스 생성하는 부분을 그대로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사실 두 개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메모 리스폰스 from 엔티티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 요건 new까지 쓰는 거고, 그런 거 좀 줄여주려면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헬퍼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된다면 다시 메모 컨트롤러 메모 서비스로 가서, 자, 요럴 때도 이렇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만드는 거죠. 이 부분 좀 빼고 from 아이템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리턴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줄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여기에 매기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예, 람들 메소드 참조로 바꾸면 어차피 자료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여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인라인화 할게요. 바로 리턴하게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난 더 줄일 거야 하게 되면 이런 표현식 같은 거 써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이거죠. 만약에 없으면은 리스트 오브 빈 베어를 반환해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걸 받아서 이렇게 형태 변환하게끔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고 읽기가 힘들면은 이렇게 축약을 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난 할만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축약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한번 리스폰스라는 거로 가공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가공을 하면 좋겠죠.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단일 조회를 할 때 그냥 리턴이 되는 것보다 먼저 이제 이 메모를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found 아이템은 리포지토리에 find one인데, 자, 얘를 이제 한번 감싸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found 아이템이 있다면 자, 옵셔널 오브 여기서 바꿔주는 거죠. 메모 리스폰스 from found item get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메모 리스폰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리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else 안 하고 여기서 하셔도 되긴 해요. 이렇게 리턴 옵셔널 empt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도 이제 줄이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여도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메모 리스폰스로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여기서 또 변경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메모 리스폰스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리포지토리 서비스 가볼까요? 자, 메모 서비스에서 자, 여기도 바꿔주면 좋겠네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 자체가 어차피 메모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메모 리스폰스 from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메모 리스폰스. 그럼 아이템 추가에 대한 메모 컨트롤러도 바꿔줘야 되고요. 자료만 바꿔주면 되네요. 메모 리스폰스 이렇게. 메모 리포지토리 메모 서비스 다시 가서 이제 그럼 아이템 수정도 마찬가지겠네. 예, 그렇죠. 비슷한 형태로 다 바꿔주면 돼요. 요거도 하면 되겠죠. 아까 옵셔널 했던 거랑 동일하게 좀 복사해서 가져와 볼까요? 리포지토리에서 변경을 했다면 에디티드 아이템이 들어올 것이고, 업데이티드 아이템 메모 리스폰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from 맵을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업데이트 아이템 맵 메모 리스폰스로 한번 바꿔주고, 가능하다면 옵셔널로 반환이 되겠죠. 옵셔널 제네릭. 자,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 컨트롤러 가서 이 부분도 자료형만 변경해주면 될 것 같아요. 메모 리스폰스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서버 다시 돌리고 전반적으로 레스트 어떻게 됐나 볼게요. 자, 살펴보면 자, 이제 메모 컨트롤러로 가주십니다. 자, 아이템 한 3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템 만들 때도 어때요? 전부 다 이제 크리에이티드에서는 빠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전체 가져오게 했을 때 예, 크리에이티드 없이 잘 가져오고 수정할 때도 잘 되는지 볼게요. 자, 두 번째를 수정하겠다. 수정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잘 가져오죠? 좋아요. 잘 가져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DB에 있는 엔티티 그 모델 자체를 우리가 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필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가공이 들어가는 게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걸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공통 응답 처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메모 컨트롤러 쪽에서 API 응답을 어떻게 주고 있나요? 보면 형태가 지금 이렇게 주고 있죠. 이렇게 주면서 이 데이터 부분은 뭐예요? 항상 이제 어떤 모델이죠. 즉 이제 뭐 메모 리스폰스가 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이 메모가 아니라 뭔가 포스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할 일 목록 아니면 유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메모랑 데이터가 있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통의 형태로 뽑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공통의 형태라고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통으로 뽑을 때는 저희가 이제 커먼이라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패키지에서 커먼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DTO라고 하겠습니다. DTO 패키지를 그래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에서 저는 이제 API 리스폰스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 API 리스폰스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 저희가 계속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데이터의 형태를 받을 거예요. 이 메시지와 데이터의 형태. 그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프라이빗해서 뭔가 메시지는 계속 있으니까 스트링 메시지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예요? 이 데이터라는 부분은 어떤 자료형이 들어올지 우리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사실 오브젝트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럴 때 제네릭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네릭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그 타입을 지정을 확실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네릭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제네릭의 사용법은 T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어떠한 자료형이든지 한번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T라고 해주면 됩니다. 죄송해요. 반대로 했네요. T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것도 롬복을 좀 활용할게요. 그래서 getter랑 setter가 있다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항상 응답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거든요. 이제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메모 컨트롤러 가보면 자 성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성자 쪽을 우리가 미리 조금 세팅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지금 메모 리스폰스랑 동일한 부분인데요. 이 메모 리스폰스라는 객체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태틱을 활용해서 메모 리스폰스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좀 더 편하게 우리가 객체 생성을 했단 말이죠. 요것처럼 우리가 이 API 성공이라는 부분도 성공 실패를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API 리스폰스 OK면은 난 성공이다. 그리고 fail이면은 실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때는 뭐 fail일 때는 어차피 데이터가 없을 테니까 엔티티를 안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편하게 객체가 만들어지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메모 컨트롤러 가보면 성공했을 때에 대한 표시는 이런 식으로 되었고요.
맞죠? 이런 식이었고, 자, 그럼 실패했을 때는 어땠는지 보면은 메모 컨트롤러에서 실패는 우리가 그냥 메시지만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메시지만 있는 형태네? 실패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예, 아까처럼 이 메모 리스폰스에서 그 팩토리 메소드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스태틱으로. 스태틱. 이때 제네릭을 사용하기 때문에 t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API 리스폰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반환을 해줄 건데, 성공이다. 일 때는 제네릭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return API 리스폰스 써주면 돼요. 써주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그 빌더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빌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빌더. 롬복의 빌더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빌더를 나는 쓰겠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빌드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메시지부터 적으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성공이니까 성공이라고 해야지 라고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개 변수로 들어온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나는 이 성공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내가 커스텀해서 호출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는 이제 자바의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시그니처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똑같은 함수처럼 만드는데 매개 변수가 달라지게 되면 그거는 다른 함수로 인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값 같은 걸 제공하는데 매개 변수 기본값을 자바는 지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 시그니처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메시지를 쓸 수도 있게끔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석세스 메시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저희가 한번 성공 부분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예시부터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쓰지 않았을 때는 응답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성공이라고 메시지가 뜨는 거고, 만약에 메시지까지 제가 썼어요 하고,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조회 성공이다, 이렇게 만약에 쓰게 되면 조회 성공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함수 시그니처를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리턴을 할 때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처리해야죠. 그러면은 여기부터 봅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맵 스트링 오브젝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API 리스폰스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네릭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제네릭 형태는 그렇죠, 메모 리스폰스 배열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잠깐 주석하고, 자, API 리스폰스 점 OK잖아요. 그쵸? 이렇게 두 개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던지 이렇게 하시던지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커스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만 넣으면 되죠. 그리고 메시지를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목록 조회 성공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서버 다시 돌려보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볼게요. 자, 어때요? 목록 조회 성공으로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근데 나는 만약에 메시지를 안 쓸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이때는 뭐로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함수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 값인 성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자, 호출하게 되면 어때요? 성공이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응답 처리, 공통 응답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공통 응답 처리죠. API 리스폰스를 활용한 공통 응답 처리.
이때 함수 시그니처를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나머지도 조금 변경을 좀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주석된 건 이제 지우고, 그러면 밑에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단일 조회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요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단일 조회 성공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없애줄게요. 없애주고, API 리스폰스이고 제네릭이 메모 리스폰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실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이 API 리스폰스인데 fail이다 하면 되죠. 아, 이거 아직 안 만들었네요. 볼게요. 그러면 API 리스폰스 쪽으로 가서 복사 붙여넣기 일단 하겠습니다. 자, 실패에 대한 부분은 제가 fail이라고 할게요. fail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실패 메시지를 남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럼 데이터 부분은 어차피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널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무조건 널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게끔. 그럼 요것도 함수 시그니처를 활용하면 두 가지 만들 수 있겠죠. 아예 그냥 안 쓸 수도 있고 메시지를 적을 수도 있고, 안 쓴다면은 실패라고 제가 적을게요.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패 부분 다시 와서 그냥 fail이라고 만약에 저희가 단일 조회를 fail을 하게 되면, 자 다시 가볼게요. 자, 단일 조회 실패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실패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제가 넣는다라고 치면요. 예를 들면은 단일 조회 실패 라고 이렇게 쓰게 된다면, 예, 이 저희가 만든 커스텀 메시지가 들어가는 모습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단위 조회 실패라고 뜨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추가 성공도 바꿔볼게요. 이제 예, 나머지 수정 실패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럼 추가 성공은 여기도 전부 다 API 리스폰스 메모 리스폰스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턴 성공이니까 오케이. 이제 created one 넣어주고 메시지는 이제 안 써볼게요. 예.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삭제 부분도 마찬가지. 삭제는 메모 삭제 성공. 요거는 커스텀을 해볼까요? 그러면 API 리스폰스 오케이. 아, 성공인데 여기는 데이터가 없네. deleted one. 그렇네요. 얘는 이제 성공이라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잠깐만요. 성공도 데이터 없는 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죠? 복사해서 붙여놓고 성공인데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만들면 되겠죠. 이때는 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와서 메시지만 넣는 거죠. 이렇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API 리스폰스 적어주면 되겠죠. 메모 삭제 실패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fail이라고만 하면 되겠네. fail.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API 리스폰스 이렇게 처리해 볼게요. API 리스폰스 OK인데 예, 성공 데이터랑
메모 수정 성공이라고 커스텀 메시지 띄워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됐고, 실패는 복사해서 해볼게요. 실패는 fail은 이제 메시지만 넣어줄게요. 예, 이렇게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끔 응답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번 서버 다시 돌리고 데이터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아이고 하나 둘 셋 넣어주고요. 잘 들어갔죠? 자, 성공됐고, 만약에 이제 조회 실패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성공이 된다면 이렇게 들어오고, 단위 조회 성공, 실패가 된다면 실패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수정도 마찬가지로 성공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수정됐을 때는 실패했을 때는 이렇게 뜨는 거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 다 되죠. 예. 삭제도 마찬가지로 성공됐고, 만약에 또 지우면 실패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처리는 가능한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HTTP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공통 응답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게 됐는데, 보시면은 이제 현재 모든 응답이 전부 다 200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200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성공. 이 HTTP 스테이터스 코드로 뭔가 우리가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HTTP 스테이터스 코드를 바꾸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리스폰스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거든요. 리스폰스 스테이터스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기본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메모 컨트롤로 오셔서 여기다가 골뱅이 리스폰스 스테이터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 값이 OK예요. 기본 메소드가 OK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HTTP 스테이터스 OK. OK가 즉 200이라는 뜻이에요. 200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200이었던 거예요. 다시 돌리면 첫 번째 API 보면은 이제 200인 거죠. 항상 200. 근데 제가 이걸 바꾸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200이죠.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크리에이티드로 바꿨다. 그럼 크리에이티드 같은 경우는 201이에요. 뭔가를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크리에이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200번 때는 성공인 부분이고, 이렇게 한번 201로 바꿔버리게 되면 어때요? 201이라고 뜨게 돼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 리스폰스 스테이터스라고 있는 부분은 이 해당 부분의 API가 성공이 되었을 때 어떤 상태 코드를 줄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OK니까 똑같이 OK로 해야겠죠. 그리고 전부 다 OK로 하겠습니다. 조회이기 때문에 조회는 보통 200번으로 해주고요. 근데 이렇게 포스트 같이 뭔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이 크리에이티드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드로 해주고, 그리고 딜리트는 보통 삭제 성공이 되게 되면 노 컨텐트 204를 많이 합니다. 자, 삭제까지 한번 해보고, 업데이트는 200으로 할게요. 업데이트는 성공했을 때, API가 성공했을 때 200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아이템을 이제 추가했을 때 어때요? 이제
HTTP 스테이터스 코드가 201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삭제했을 때 지금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를 지우게 되면 204가 들어오게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204는 말 그대로 내용이 사실 없는 거라서 바디에다가 뭔가 그죠?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근데 보통은 삭제를 하게 되면 204 응답을 많이 줘요.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정보를 우리가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이제 200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바디가 들어오겠죠. 삭제 같은 경우는. 자, 다시 해볼게요. 지금 더미 아이템 하나 넣고 자 삭제한다고 하게 되면 그쵸 200으로 하게 되면 바디가 들어오잖아요. 리스폰스 바디가. 요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거는 노 컨텐트로 저는 할게요. 노 컨텐트를 하면 사실 이 부분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긴 합니다. 아무튼 요렇게 우리가 HTTP 스테이터스를 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 제 200은 보통 이제 응답 성공을 뜻합니다. 그리고 201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204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컨텐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딜리트 할 때 많이 썼던 거고요. 뭔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뭐 크리에이티드 했을 때 그때 보통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2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성공했을 때. 그럼 이제 리스폰스 스테이터스라는 것은 결국에 성공했을 때만 이 해당하는 API가 성공했을 때만 우리가 이런 HTTP 스테이터스 코드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컨텐츠가 없다라는 그런 에러를 던져주고 싶을 때 그런 상태 코드를 던져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건 전부 다 200번대이기 때문에 항상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성공에 대한 응답인데 리스폰스 스테이터스는 골뱅이 리스폰스 스테이터스는 실패에 대한 처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패 뭐라 해야 되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내가 이제 커스텀하게 HTTP 스테이터스 코드를 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리스폰스 엔티티예요. 네,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반환을 해주면 돼요. 그걸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리스폰스 엔티티로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싸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하죠. 자, 리스폰스 엔티티 하고 제너릭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만든 거 감싸면 돼요. 그러면은 return 리스폰스 엔티티 감싸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해주면 돼요. 뭐 지금은 200번이기 때문에 어차피 OK라고 있습니다. OK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뭐냐면 상태 코드가 2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구조가 어때요? 저희가 만들었던 API 리스폰스 OK랑 비슷하죠? 제가 일부러 의도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리스폰스 엔티티 OK라는 것도 스태틱 메소드로 되어 있으면서 제네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비슷하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 여기 딱 들어가 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애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바디에 넣어주고 그래서 돌려보면 자, 전체 조회 한번 해볼게요. 전체 조회 해보시면 200으로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OK가 되면서 뭔가 안에 있는 바디를 뭘 넣을 것인지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OK라는 헬퍼 함수를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객체를 반환해도 돼요. new 생성하는 거죠. 리스폰스 엔티티를 만들어 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제네릭이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잘 보세요. 이 리스폰스 엔티티를 생성하실 때 들어갑니다. 스테이터스 코드를 넣으시거나 바디를 넣거나 뭐 하면 돼요. 예, 결국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줄바꿈 처리할게요. 이렇게 바디를 넣거나 또 뭐예요? 바디 넣고 상태 코드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HTTP 스테이터스 OK예요 라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200으로서 나가게 되겠죠. 네. 그때는 이제 요걸 없애도 돼요.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어노테이션 없애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200이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건 크리에이트로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201이 떠지겠죠. 201 그쵸? 상수로 이제 이넘으로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01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리스폰스 엔티티로 반환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반환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조회가 실패했을 때도 200으로 뜨잖아요. 지금 단일 조회일 경우에 보시게 되면 자 단일 조회에서 실패했는데 200이라고 뜬단 말이죠. 왜냐면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200 같은 경우는 성공으로 치기 때문에 실패로 상태 코드를 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내가 다르게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리스폰스 엔티티로 해줘야겠죠. 리스폰스 엔티티로 감싼 다음에 예, 요것도 이제 리스폰스 스테이터스는 제가 주석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리스폰스 엔티티 만들어서 할 수 있겠죠. 요거 좀 담을게요. API 리스폰스는 이렇게 담아서 이제 뉴로 생성해서 반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졸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 HTTP 스테이터스 여기 이거일 때는 OK 해주고 맞죠? 이렇게 자료 명시할까요? 예. 자 실패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new response entity 실패이기 때문에 자 이거 넣어주고 HTTP 스테이터스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not found를 하면 돼요. not found 이게 not found 상태 코드 같은 경우는 번호가 404라고 되어 있습니다. 404로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바디도 넣으면서 자 이렇게 만약에 주게 된다면 서버 다시 돌리면 못 찾았을 때는 404로 찍히는 거죠. 기존에는 못 찾았는데도 200으로 떴지만 이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성공으로 간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실패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200으로 하면서 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코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죠. 그래서 not found로 하려면 404가 뜨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자 어때요? 이제 not found가 뜨는 거죠. 404 상태 코드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성 같은 경우에는 생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컨텐트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아이템을 만들 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아이템을 만들 때 내용물이 없어도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근데 내용물이 없는데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죠. 내용물이 없다면 튕겨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우리가 리스폰스 엔티티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외 처리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은 이제 그쵸 리퀘스트에서 받은 컨텐트가 비어 있다면 is empty라면 is empty라면 하면 되겠죠? 예. is empty라면 return 여기도 리스폰스 엔티티 자 요거도 어노테이션은 뺄게요. 이렇게 그렇다라면 이제 성공했을 때는 요거 던져주고 리스폰스 엔티티 생성해서 주는데 OK로 던져주고
여기는 실패했다면 리턴. 자, 여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fail 해가지고 메시지를 넣는 거죠. 컨텐트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대충. 그러면은 이제 배드 리퀘스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배드 리퀘스트는 요청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안 줬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삽입해주고, 자, 돌려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예외 처리도 된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내용이 없는데 호출하게 되면 어때요? 400으로 뜨면서 리스폰스 바디로 들어오죠. 그렇죠? 만약에 내용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200이 되면 성공이 됐어요. 만약에 이제 컨텐트라는 거 자체가 없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 자체가 없다. 아, 그랬을 때 에러가 뜨네요. 널이라서. 예. 두 가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컨텐트가 널이라면 이렇게 해볼게요. 널인지도 체크하고 비어있는지 체크하고 다시 돌려보면, 그렇죠. 아예 컨텐트라는 항목이 없다면은 예외가 되겠죠. 예, 이래도 400을 뜨면서 에러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밸리데이션이라고 유효성 처리 자체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룰게요. 예. 그건 이제 DB 들어갈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할 때도 예외 처리가 된다 이 말이죠.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예, 이 부분도 해야겠죠. 자, 여기도 이제 노 컨텐트로 어노테이션 안 하고 제가 리스폰스 엔티티 감싸가지고 처리해 볼게요. 삭제 부분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리스폰스 엔티티 이거 노 컨텐트로 할게요. 그냥 노 컨텐트로 반환해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렇게 해서 이제 빌드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 빌더 패턴이라서 빌드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204가 되겠죠.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리스폰스 엔티티 생성해 주겠습니다. 실패 이유는 HTTP 스테이터스 메모 삭제 실패. 배드 리퀘스트 할까요 그냥? 예, 배드 리퀘스트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죠? 자,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템을 좀 넣어야 되겠네. 지금 일단은 아이템을 한 2개 정도 넣을까요? 렌트는 바코딩 하나 넣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넣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2개 있고요. 자, 0번째를 지워보겠습니다. 0 아이디가 0인 거. 자, 지워졌죠. 204. 근데 없는 거였어요. 막 번호가 없는 거예요. 막 999였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메모 삭제 실패가 뜨면서 400이 뜨는 거 보이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죠. 예,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 해주고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리스폰스 엔티티 새로 생성할게요. new 해가지고 그리고 생태 코드는 OK 하겠습니다. OK. 실패 같은 경우는 실패 메모 수정 실패. 자, 여기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실패 여기서 처리할게요. 그냥 그냥 자, 이거 일단 잘라서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삭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액티브 스테이터스 배드 리퀘스트라기보다는 인터널 서버 에러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때는 인터널 서버 에러 500이죠. 500번 때는 서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 컨텐트가 없을 때나 그때 컨텐트가 없을 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컨텐트가 없을 때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추가할 때 그거 똑같이 가져올게요. 복사해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 서비스 타기 전에 하는 게 좋겠네요. 타기 전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못 찾았을 때 했을 때 이 내부에서 또 처리를 해야 돼요. 못 찾았을 때도 사실은 그것까지 할까요? 좀 그럼 너무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쵸 예외 처리로 핸들링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못 찾았다는 경우를 한번 예외 처리를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find하고 삭제하고 그럼 delete, update, find에서 아이디를 넣어서 찾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못 찾았을 때, 못 찾았을 때 에러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find 1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옵셔널로 가져가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업데이트, 업데이트해서 해주면 좋겠네. 업데이트해서. 자,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리포지토리에서 find 1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좀 복사해서 업데이트에 처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못 찾았으면은 에러를 던져야겠죠. 그래서 실패가 되게끔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못 찾았다. 그때 만약에 found 아이템이 empty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에러를 던져 볼게요. throw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에러를 던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exception을 제가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그 메모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ception까지 할게요. 좀 무리해서라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exception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메모 not found exception 예외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메모 못 찾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메모를 못 찾았는지 써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메시지를 넣는 것보다는 여기 문자열이 어차피 들어가면 되니까 런타임 익셉션에 여기서 제가 커스텀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가 들어가게끔 넣어가지고 이제 메모 아이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를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띄운다라고 볼게요. 그런 익셉션인 거죠. 예외인 거죠. 그럼 메모 not found 익셉션을 우리가 여기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못 찾았으니까 메모 not found exception을 이렇게 생성해서 던져줘요. 그럼 이제 아이디가 아까 필요했잖아요.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new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밑에가 도달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핸들링 할 녀석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저희가 메모 not found exception을 핸들링하는 녀석을 이 메모 컨트롤에다가 그 메소드를 그냥 만들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든지 일단은 저 부분에 대한 익셉션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그걸 핸들링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익셉션 핸들러 메모 not found exception이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그걸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ublic 이제 response entity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물음표 해주고 handle memo not found exception 해볼게요. 핸들러인 거죠. 핸들러
그래서 이제 exception이 들어오겠죠. 메모 not found exception이 들어옵니다. 이 exception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메시지. 예, 이 exception을 전부 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똑같이 저희가 리스폰스 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돼요. 리스폰스 엔티티 바디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여기도 그냥 맵 어브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맵 어브 메시지를 이제 exception에 있는 문자열로 하면 돼요. 이렇게 로컬라이즈도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주고 스테이터스 코드도 정해줘야겠죠. 스테이터스 코드는 not found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not found, not found. 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handle not found exception이 자동으로 타요. 그래서 지금 이 exception 핸들링을 하는 게 보내고 있는 애가 어디였냐면 지금 메모 서비스에서 이걸 던지잖아요. 그래도 응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쪽에서는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얘는 못 찾으면 그냥 못 찾았다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동일하게 find one 할 때도 처리가 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find one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exception 핸들링에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돌려보면 자, 못 찾는다 하게 되면 어때요? 어디입니까? 잠깐만요. 딜리트. 지금 요거 처리를 하는 애가 지금 딜리트에서도 그렇게 해볼까요? 왜냐면 딜리트에서도 한번 찾은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딜리트에 넣어주게 되면 서버 돌려볼게요. 그럼 지금 이 exception 핸들러로 하는 게 지금 업데이트, 딜리트, find one이거든요. 아이디를 찾는 애들. 자, 다시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네, 찾을 수 없다. 404가 똑같이 다 떠요. 이렇게도 되고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막 없는 애들을 막 이렇게 해보면 찾을 수 없다가 먼저 뜨는 거예요. exception. 왜냐면 서비스 쪽에서 먼저 타니까. 예, 거기서 먼저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됐고 이제 단일 조회도 되겠죠. 단일 조회 할 때도 없는 애를 조회하게 되면 이렇게 못 찾는다고 뜨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예,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hrow 예외 처리도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예, 컨트롤러에서 안 하고 지금 서비스로 했는데 예, 컨트롤러에서 해도 돼요. 아무 데서나 해도 예. 일단은 지금 서비스에서 핸들링을 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해도 되긴 될 겁니다. 예. 자, 이번 시간 한 내용 한번 복습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PI 응답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물론 이제 서버에 있는 그런 DB 내용 자체를 주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리스폰스 DTO 같은 뭔가를 한번 감싸서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필요한 것도 있고 노출을 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한번 가공해야 되는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응답 처리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메시지, 데이터, 코드 정도. 예, 그럴 때는 이렇게 API 리스폰스라는 공통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럴 때 이제 함수 시그니처랑 팩토리 메소드를 좀 활용하시면 좀 편하다. 요거 언급을 한번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HTTP 스테이터스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패했지만 200으로 들어오게 되면 항상 성공으로 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로 응답을 줄 수는 있는데 항상 이제 이건 성공했을 때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뭔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걸 활용해서 커스텀 그쵸 상태 코드를 줘야 된다 항상. 그래서 이때는 리스폰스 엔티티로 그래서 감싸서 우리가 반환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리스폰스 엔티티로 감싸서 반환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 컨트롤러 단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간에 이제 만약에 서비스 쪽에서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익셉션을 던져줄 수도 있다. 근데 익셉션을 던져서 그러면 그걸 핸들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커스텀 익셉션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익셉션 우리가 만든 요
익셉션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핸들링 해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이때 우리가 어떤 뭐 여기서 로직 처리를 더 할 수 있겠죠. 뭔가 로직 처리를 해서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의 형태로 우리가 반환을 해주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상태 코드로서 뭔가 바디랑 같이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응답에 대한 표현 방법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스프링에서 API 응답 처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았고요. 여기까지 드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대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